안녕하세요. 최신 모의고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대비 2회 기초 문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배란에 대한 문제예요. 배란은 이제 정의부터 알고 계시면 성숙 낭포로부터 한 개의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거를 배란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란 날짜 계산하는 법도 많이 나오는데 다음 월경 예정일에 10일에서 16일 전이죠. 뭐 15일이 딱 배란일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란일을 전후로 앞뒤로 4일간은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임을 계획할 때 배란일 전후 4일을 피임을 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질내 폐하가 상승하고 기초체온도 상승하고 점액의 점도는 묽어지고 잘 늘어나실 수가 있어요. 현미경상 분비물이 양치신물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겠어요. 두 번째로 안전한 투약을 위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투약 전에 환자 확인하는 거 제일 중요하겠죠. 이것도 국시 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뭐 검사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투약 전에 환자 확인하는 방법은 개방형으로 꼭 물어보셔야 되고 이중으로 확인을 하시는 거 필요하죠. 의무기록이라든지 팔찌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투약에서는 준비한 사람이 투약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시간에 투약을 하셔야 되죠. 뭐 미룬다든지 식전약을 식후에 준다든지 하시면 안 되겠어요. 3번은 전신에 수두 발진이 나타난 소양증으로 칭얼대는 소아에 대한 간호예요. 수두는 2급 감염병이죠. 그 2급이라는 거는 격리가 필요해요. 수두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시는 질병이 되겠고 바이러스 감염이고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실 수 있겠어요. 특징적인 게 이제 발진이 나타나는데 발진은 체간에서부터 얼굴 하지로 발진이 번지실 수가 있고요. 가려움증이 심한데 이 소양증을 완화하기 위한 중재로는 칼라민 로션이라든지 항히스타민제를 투약하실 수 있어요. 그 가려움으로 피부를 긁었을 때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갑을 끼우거나 손톱을 짧게 유지하거나 의복을 매일 갈아입히는 거 중재들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4번은 결핵약을 두 가지 약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병원균의 내성을 낮추고 약효를 증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 약들을 병행을 하죠. 그리고 식전에 복용을 하고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거 중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5번은 자심실에서 수축해서 전신 혈액을 보낼 때 대동맥이 받는 압력이죠. 수축기압 가장 높은 압력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혈액이 전신을 돌다가 이제 우심방을 통해서 심장을 돌아올 때 심장이 최대한으로 이완할 때 압력을 이완기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축기압, 이완기압 두 개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6번은 응급환자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죠.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생명의 위험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흡정지라든지 심정지 환자가 가장 우선시 되셔야 되겠죠. 다량 출혈 환자도 우선시가 높지만 여기 보기에서 같이 다량 출혈로 혈압이 하강되는 환자와 호흡이 정지된 환자가 있어요. 그럼 호흡이 정지된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 목, 가슴 부상은 호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화상 환자를 예를 들었을 때 퍼센테이지가 체표 면적이 넓게 화상을 입은 사람보다는 얼굴 화상인 사람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죠. 기도 확보를 위해서 우선순위 높아질 수 있어요. 7번의 악관절은 축두골과 하악골을 악관절이라고 하시죠. 8번에 BCG 백신 관리예요. 백신은 2에서 5도씨의 냉함수에서 보관을 하죠. 같이 보관할 수 있는 거 혈청, 인슐린, 헤파린,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되시겠어요. BCG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4시간 이내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번에 동상 환자의 응급처치예요. 동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기와 같이 붕대 같은 걸로 감으시면 안 되죠. 꽉 조이지 않도록 하시고 젖은 의복은 빨리 이제 벗도록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직접적으로 열 램프라든지 뜨거운 찜질을 하시기보다는 따뜻한 물에 이제 동상 부위를 담그는 게 더 효과적이실 수 있죠. 38에서 42도씨에 담가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발가락 사이가 붙지 않도록 사이에 꺼즈를 끼는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동상 부위는 마사지하지 않죠. 조직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하지 않고 동상 부위는 좀 올려주셔야지 동통 부종이 완화되실 수가 있고, 운반하실 때, 그러니까 환자를 운송하실 때는 항상 걷지 않도록, 동상 부위가 좀 나아졌더라도 걷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10번에 노인이 노화예요. 노화 같은 경우는 기침 반사, 기초 대사율, 심박 출량, 고환의 크기, 면역력, 위산 분비, 골경량 이런 것들이 다 감소되죠. 그리고 혈관 저항은 증가돼서 혈압이 상승될 수가 있고, 폐 장기량도 증가돼서 조금만 걸으셔도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변비, 구내 건조증, 요실금, 안구 건조증도 증가되실 수가 있어요. 그 자세로는 관절의 운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보폭이 작고 끌면서 걷는 듯이 보이실 수가 있고, 발을 드는 높이가 되게 낮아지실 수 있어요. 외모는 머리와 고개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등이 휘면서 손목과 무릎은 약간 굴곡된 자세를 보이실 수 있겠어요. 11번 문제는 이제 발열이나 발진이 나타나는 질병을 묶어 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1번에 있는 풍진 같은 경우 2급 감염병이고, 임신 초에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이 되죠. 그리고 귀 뒤에 이제 비환홍성 종대가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2번에 있는 홍역 같은 경우는 이 발진이 순차적으로 내려와요. 얼굴에서부터 상지, 몸통, 하지로 발진이 진행되는 게 특징적이고, 바이러스 감염이고, 특징적인 게 이제 코플릭 반점이 입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3번에 있는 수두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몸통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지로 번지는 발진이 시작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4번에 있는 수족구 같은 경우는 손발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죠. 4급 감염병이 되시겠어요. 성농열 같은 경우도 이제 발진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생기고 그 다음에 몸통과 사지로 진행이 되실 수가 있죠. 선홍열 같은 경우는 딸기여 입안에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세균 감염이 되시겠어요. 대부분 지금 수족구만 빼고 2급 감염병이죠. 그래서 격리가 다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2번에는 산후출혈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선 다리를 올려주는 걸 가장 우선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절대 안정하시고 얼음 주머니를 대주시는 거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궁저부의 마사지라든지 처방에 의한 자궁 숙주제 주사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죠. 13번에 유치도뇨관을 제거하고 실금을 했다. 이거는 이제 배뇨근이 아직 이완된 상태라서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줘서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14번은 임신 4개월째 후반기에 심한 허리 요통이 발생했다. 그 원인이 뭐냐예요. 이거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가 휘어지는 요추만곡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신 시에는 초기, 중기, 말기 불편감이 있는데, 초기는 양가 감정, 피로, 유방통, 빈뇨가 있고, 중기에는 요통, 피부 착색, 체위성 저혈압, 변비가 발생할 수 있죠. 말기에는 또 정맥류, 불면증, 빈뇨, 다리의 경련, 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요. 15번은 3일에 산모의 체온이 39.5도이다. 2일부터 체온이 38도 이상일 때 다 산홍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감염, 산후 감염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주 원인은 연쇄상구균 감염이 되시겠어요. 16번은 노인 피부 간호가 되시겠어요. 노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건조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 사용하시고, 비누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용하지 않도록 중성 비누를 이용하시는 거 필요하고, 자주 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하시도록 하시고,
너무 건조할 때는 보습제 사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근데 이때 알코올 제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건조를 심하게 하실 수가 있죠. 피해 주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7번에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에 다 도움이 된다 하면 모유수유가 되실 수 있죠. 모유수유는 신생아 입장에서 초유 같은 경우는 면역력 획득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산모에게는 자궁 수축을 도와서 회복을 도울 수 있죠. 그리고 둘 다에게 이제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격려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18번에 수면 양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수면 같은 경우는 렘수면과 논렘수면으로 나눠지실 수가 있죠. 이 렘수면인 경우에는 안구에 움직임이 있다는 게 특징적인데, 뇌가 그동안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잠자면서도 뇌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꿈꾸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렘수면을 제외한 나머지 수면을 다 이제 넌 렘수면이라고 하시고, 그 단계는 얕은 수면이 1단계부터 점점점 깊어지는 4단계로 구분을 하실 수 있고, 가장 깊은 수면인 델타 수면인 4단계가 되시겠어요. 이때 여기 문제 지문에서 보시는 것 같이 신체의 회복과 휴식, 근육의 이완, 목유증, 윤효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19번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요. 노인의 수면 양상인데, 이 노인인 경우에는 전체 수면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렘 수면이 짧아지는 건 아니고 넌 렘 수면이 좀 짧아지는 거죠. 비렘 수면들이 이제 짧아지면서 이 숙면이 어렵고 전체 수면이 짧아지고 새벽에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고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실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자더라도 자꾸 깨는 거, 이것도 많이 나타나실 수가 있겠어요. 20번 보시면 모성 사망의 원인이에요. 산후출혈과 감염에 의한 산홍열, 임신 중독증이 이 원인이 되실 수 있죠. 21번에 연골 접합 후에 성장 호르몬 과잉 분비됐다.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실 수 있죠. 연골 접합이라 하면 이제 성장이 끝난 시기인데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 거죠. 그래서 말단이 커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성장이 멈추기 전에 과잉으로 분비가 된다면 키가 계속 크는 거인증이 발생하실 수 있겠어요. 22번 수혈 시에 이중으로 환자의 혈액형과 수혈백에 붙어있는 혈액형을 확인하는 과정 꼭 거치셔야 되죠. 그 이후에는 이제 활력증으로 점검해서 수혈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23번에 대장 소장이 나와 있는데, 소장은 십이지장, 공장, 회장이 되시겠죠. 그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이 되시겠어요. 24번은 청골 부위에 발적이 나타났다 하면 청골 부위의 압박을 좀 피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측이 체위를 취하시거나 약간 30도 각도로 비스듬히 해서 청골 부위에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거와 같이 이제 청골 부위 발적이라 하면 1단계 욕창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마사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얼음찜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피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25번에 머리 손상 환자예요. 머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우선은 기도 유지를 하시고 출혈이나 쇼크를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 의식 상태 확인하셔야겠죠. 뭐 진압력 확인하기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고, 특히나 동공 크기를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머리 손상 환자분들은 뇌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30도 정도 머리를 올려주는 거, 그리고 경추 손상 의심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겠어요. 26번에 관골의 구성 뼈로 오른 것은 돼 있죠. 관골. 힙분이죠. 힙본 같은 경우는 골반을 이루는 장골, 좌골, 치골이 되시겠어요. 27번에 수두에 걸린 3세 환아가 입원했을 때 불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로부터 격리가 가장 큰 원인이 되실 수 있죠. 28번은 태어난 지 7일째 된 신생아가 제대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파상풍이 감염이 됐어요. 파상풍 같은 경우는 근육의 경련이라든지 호흡근 마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호흡근 마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집중해서 관찰하시고, 방안을 어둡게 해서 자극을 피하시고,
호흡근 마비 시에 방지하는 응급처치를 준비해 주시고 외부 자극을 피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29번에 임신 초기에 체중과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임신성 고혈압, 무종 고혈압 단백뇨죠. 그래서 20주 정도에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체중, 혈압 이런 것들 측정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30번에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전립선 절제 수술 후에 방광세척 용액으로 사용되는 거 등장액을 사용해야겠죠. 0.9% 생리식염수 사용하시면 되시겠어요. 31번에는 자궁경관이 2cm 개대되고 자궁수축이 5분 간격으로 30초 정도 진통을 한 임산부에 대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 돼 있어요. 여기 설명을 들어보면 분만 1기죠. 아직 10cm까지 열리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분만 1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만 2기에는 대표적으로 하실 게 태아의 심음을 관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심음이 떨어진다면 이제 문제시 자치기를 산모가 취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때 힘을 주시면 안 되죠. 회음부에 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복압을 금지하시고 목욕은 하지 않도록 하시고, 분만 초기에는 이제 관장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뒤에 뭐 2기도 살펴보시면 2기는 이제 10cm까지 벌어져서 태아가 만출하는 시기까지를 2기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분만실 이동하는 게 또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초산부는 완전히 개대된 후에 분만실로 이동하시고, 경산부는 6에서 8cm가 개대됐을 때 분만실로 이동하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이때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복압을 올리셔야 되겠고, 신생아가 만출하기 때문에 신생아 간호 신경 써주셔야 되죠. 그리고 산모에 이제 회음부에 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절개 부위 간호 해주시는 거 필요하겠어요. 분만 3기는 태반이 만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산도의 열상이라든지 산모의 출혈, 방광의 팽만 정도를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분만 4기는 회복기로 분만 한두 시간을 이야기하실 수 있죠. 이때 질분비물, 이제 오로의 양상을 계속 관찰하시고 방광의 팽만 여부를 지속적으로 봐주셔야겠어요. 32번은 수치료 시의 치료 목적이에요. 그 효과로 옳은 것 돼 있는데, 수치료 같은 경우는 해독과 중화작용이 되시겠어요. 나머지도 좀 한방에서 나오는 치료 방법의 효과를 보시면, 추나요법 같은 경우는 음양조화, 경락의 소통, 기와 혈의 활성화, 근육의 균형을 회복한다, 뭐 체질을 강화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부항 같은 경우는 신경 조화를 안정화시키고 독소 배출하고 혈액을 촉진하고 기혈을 소통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뜸은 증열, 면역 반응, 반사, 유도, 신진대사를 작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실 수 있죠. 침은 반사, 유도, 흥분, 억제 작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걸 통해 오장육부의 기와 혈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침이 되시겠어요. 33번에 침 치료 시에 훈침이 나타났다. 조치로 옳은 것은 돼 있죠. 훈침은 이제 침을 맞고 나서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어지럽고 창백증, 가슴 답답한 증이 나타나실 수 있죠. 우선은 침을 빼는 중재를 해주시고, 눕히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심한 경우에는 인중이나 중추혈을 눌러주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훈침은 뭐 보고하고 침을 뺀다 해주셔도 되고, 보고 내용이 없다면 침을 빼는 걸 우선적으로 골라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그 뒤에 뭐 체침도 보시면 침이 안 빠지는 증상이죠. 이때는 이제 근육을 풀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이완요법 이런 것들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침이나 절침도 나타날 수 있는데 구부러지거나 부러진 형태이죠. 자세를 변경해서 이제 제거하는 걸 시도해 보거나 핀셋이나 응급 수술 정도로 제거하실 수 있겠어요. 34번은 치아에 관한 문제예요. 치아 보시면 맹출은 6개월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유치의 개수는 20개고 6세에서 12세부터 이제 다시 빠지기 시작하죠. 영구치의 개수는 32개예요. 사랑니를 제외하고는 15세나 16세에 석회화가 종료되실 수 있겠어요. 칫솔질은 3분, 식후 30분 이내에 해주시는 거 필요하죠.
그 어금니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어금니 소구치 대구치는 주 기능이 분쇄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견치는 음식을 찢는 거, 절치는 음식을 절단하는 작용을 하실 수가 있죠. 35번에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 돼 있으면 치아우식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칫솔질이나 불소 이용하기, 치면 열구 전세법, 식이 조절 이런 것들 하실 수가 있고 감소 요인으로는 타액의 점소가 감소된다든지 타액의 당질이 감소되고 타액의 분비가 증가됐을 때 이 충치가 덜 생기실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